네, 안녕하세요. 뮤라파 코리아의 신혜진입니다. 저희가 저희 사무실을 이제 위례 쪽으로 좀 확장하면서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좀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자 저희도 방송실을 이제 좀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실에서 이 뮤레파 볼까? 그동안 이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또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저희 뮤레파 코리아 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오늘 벌써 에피소드가 9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뮤레파 볼까 이 주제 9번째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뮤레파 볼까의 9번째 주제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본 주제 논의를 위해서 뉴욕 주립 버팔로 대학교 도시계획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지영 교수님과 함께 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9월에 교수님께서 코젠 리포트에 코비드 19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일단 한국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작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인류를 이른바 비대면의 가속화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젠 리포트의 보고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미래파 튜브를 통해서 한 방송에서도 나와 있던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형 탄력적 경제 모형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Asian Journal of Innovation Policy에 퍼블리케이션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COVID-19 and the Korean economy when, how, and what changes 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GDP에 대한 부분과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2021년 한국의 GDP를 전망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코젠 리포트를 냈는데 사실 5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국민에 대한 한국의 여러 유력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경제적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여 전통적인 정책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발빠르게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주문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 수단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 지원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 또는 자료 제시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제적 충격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시점에 이를 때 과거 경제 구조와 유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또 이러한 비대면 활성화로 인해서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이 도대체 과거로 완벽한 경제 체제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질병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것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 가지고 이제 3단계 생활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대해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이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대유행이 왔을 때 맞춰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계적 불황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국의 노력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되고 있지만 이제 겨울철이 오면서 벌써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등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산업이 무역 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었을 때 다양한 서비스 부분이 활동이 정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연속적인 연쇄 효과를 통해서 타격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질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심각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답을 지금 당장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 손실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초기에 이제 대유행으로 이제 예측이 되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논의를 했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역사적 대유행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또 미국 사례를 통해서도 리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추정하신 한국의 경제적 손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실 첫 번째 결과에 대한 거는 사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보존해줘야 소득 보존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경제 회복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코노믹 리질리언스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에 우리나라에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했고 2020년 지난 9개월간 대략 이렇게 보면 약 225조 원 정도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산술적인 결과들을 통해 봤을 때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소득 보존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 5월까지 대략 250조 원의 경제적 지원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수출입 타격이 큰 상황 속에서도 이를 통해서 내수 경기가 유지되면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2위에 이르는 경제적 GDP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고 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주목할 만한 대응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단순히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얽힌 다양한 문제들을 이러한 내수 경기 확장을 통해 가지고 비록 출입 제한 조치로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2020년 5월 기준 여러 경제 전망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K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이 약 0.2% 수준. 근데 이거 이제 2020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에 이른다.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전 분기 대비에 대한 건데요. 이 정도 이를 것이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OECD 아웃룩 같은 경우에도 보면 OECD에서도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9월 기준으로는 조금 우리나라가 상향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마이너스 1% 정도로 보고하고 있고, IMF는 6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1%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창근 박사하고 2020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Asian Journal of Innovation Policy의 시나리오를 KDI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2020년 5월 기준인 0.2%를 기준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 기준, 그 다음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1.2% 기준으로 했고요. 현재 좀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쨌든 9월, 10월 이게 장기화되면서 대충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 KDI나 한국은행에서 보고한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DI 9월 전망치, 그 다음에 비관적인 시나리오, 바탕으로 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1% 정도 전 분기 대비 가정을 했고요.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3.2% 손실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 GDP에 대해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에는 제가 연구한 우리 박정근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한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에는 2021년도 한 해 경제 전망이 지금 2.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0년 대비 2.95%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계산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약 32%의 마이너스 32%의 2020년 경제 소실에 대해서 내년도는 약 34%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다 이제 전년도 대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소비는 약 4.24% 정도 될 거로 우리나라가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건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를 때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OECD 아웃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OECD 아웃룩은 약 3.1%, 그 다음에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4.8%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되겠죠.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GDP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도 전망을 3.5%로 보고 있고요. 9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거 조금 낮춰가지고 3.3%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IMF는 경제 전망을 그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3%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GDP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연구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때 GDP 경제 전망이 약 2.95%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죠. K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제 전망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 저희들은 5월 기준에 바탕으로 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게 KDI 전망은 9월 기준 정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020년 9월 기준의 그 KDI 경제 전망은 약 3.5%의 2021년도 경제 전망이 될 걸로, 경제 성장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약 4.24% 정도로 해서 OECD 아웃룩의 4.8%보다 약간 낮은데요. K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2021년도 민간 소비 성장률을 약 2.7% 정도로 보고 있어서 훨씬 낮게, 국내 GDP보다는 훨씬 낮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게 현재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 연구에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에 다양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참조할 때 굉장히 그 KDI 결과물보다는 좀 더 세계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결과나 월드뱅크, IMF 경제 전망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길 때는 경제 전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략 한 3% 내외 정도의 어떤 GDP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것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 시도 수준의 이런 퍼센테이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퍼블리케이션한 Asian Journal of Innovation Policy의 아티클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2021년 추정 2.95%, 민간 소비 4.24%, 그 비관적 시나리오를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그 경제를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좀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사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에도 한국이 2021년도에 3%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건 이게 사실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도 너무너무 적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민간 수요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장기전으로 돌입한 방역 조치가 잘 실효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결국 경제가 멈춤 없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발생 가능한 그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회복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 샘플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전략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국경 장벽이 없이 해외에 수출 가능한 각종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진행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기 회복에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또한 판을 재편할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든 시점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을 통한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산업적 단계에서 현실화되고 있죠. 사실 우리 뮤레파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 정책 노력에 맞춰가지고 비대면 특수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전략들이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할수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노력들을 같이 중지를 모을 수 있다면, 노력들에 대한 중지를 모을 수 있다면 결국 한국이 단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새로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혁신 모델을 제안하고 국경 없는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과 1차 산업을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가지고 볼 때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과 1차 산업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재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어떤 사회적 문제인데요. 지역 격차나 기술 격차, 이를 통해서 또 이를 토대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 및 지방,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고려되고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융합적이고 통시적인 경제정책 모델이 제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퍼블리케이션한 그 뮤레파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양한 학자들과 함께 그러한 기후변화에 이끄는 새로운 경제 모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탄력적 경제 모형 등을 활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나타나는 뉴딜의 효과라든지 또는 산업 구조 재편이 어느 정도로 일어날 건지, 어디서 일어날 건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미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방법론을 시급히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기가 비대면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재편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래 경제 산업 전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지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국제적인 그 이제 모형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경제적 손실을 추정을 해주셨고, 지금 한 5-6가지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이제 전략적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 한국 모형의 세계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의 좀 사회적 포용,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영역은 사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관심이 있는 영역인데
다음 우리의 주제로 또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제정책 방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국 모형의 세계화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수님은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국 경제 정책의 세계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코로나19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랜만에 이제 미래파 볼까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우리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주 여러분들과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지금 여기 시간이 10시 30분, 저 밤 10시 30분이죠.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저희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시간 내주신 박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파 볼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